내일은 친정에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어머니께 안부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호의 손바닥이 번개처럼 유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정유란 53살 결혼한 지 2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추석 전날 밤부터 시작된 명절 음식 준비는 마치 끝없는 전쟁 같았습니다. 부엌 한켠에 쌓인 각종 재료들, 끓어오르는 국물 소리, 지글거리는 기름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유란의 손끝은 이미 화상 자국과 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된 하루였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도 참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견뎠습니다. 시댁 대가족을 위한 20가지가 넘는 음식들을 혼자서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방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이걸 언제 다 하지? 유라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무거운 솥을 들어 올렸습니다. 갈비찜을 위해 정성스럽게 양념한 고기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전을 부치느라 기름이 튀어 팔뚝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님 내외, 작은아버님 가족, 시누이까지 모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라는 이미 지쳐 있었지만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수고했어, 유란아. 시어머니가 한마디 건넸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다른 시댁 식구들은 당연하다는 듯 상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나물은 간이 좀 센데, 전이 좀 탄 것 같은데, 하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유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5년간 참아온 것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았습니다. 며느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설거지를 하며 유라는 문득 친정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계시고 오빠네는 해외에 나가 있어 연락도 뜸했습니다. 작년 추석에도 시댁에만 있었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친정에 인사를 드린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유란이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일은 친정에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어머니께 안부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 진호의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방금까지 웃고 있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목소리에 위협적인 기운이 서렸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혼자 계셔서. 유라는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로 많이 외로워하신다고 하셔서. 내가 감히 친정을 찾을 자격이 있어? 진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여기서 명절을 보내는 것도 모자라서? 유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 하루만 다녀오겠다는 것이었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인사만 드리고 올게요. 오래 있지 않을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진호의 손바닥이 번개처럼 유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부엌 전체에 울려 퍼지는 소리였습니다. 유란은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있던 시댁 식구들까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란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시집온 며느리가 어디 친정을 그렇게 자주 드나들어? 여기가 내 집이야. 맞아.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언니도 참 이상해. 왜 자꾸 친정 생각만 하는 거야? 우리가 언니를 안 좋게 대하나?
유라는 뺨을 감싸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0가지가 넘는 음식을 혼자 준비했는데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정성을 다했는데 오히려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하루 다녀오겠다는 말에 뺨을 맞았습니다. 당연히 참아야지. 큰아버님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을 우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 자기 생각만 해. 유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지난 25년간 꾹꾹 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참았던 분노, 억눌렀던 서러움, 묻어버렸던 외로움이 모두 뒤섞여서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 너머, 친정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주름살이 깊어진 손으로 혼자 밥을 드시는 모습, 전화기 앞에서 기다리시는 모습, 외로움을 참고 계시는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이래? 진호가 여전히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빨리 사과해. 가족들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하지만 유라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꾹꾹 눌러왔던 희생과 참음이 그 순간 폭발했습니다. 25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라는 젖은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다리로 방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방에 들어간 유라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봉투가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만약에 대비해서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들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유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진호가 봉투를 보며 물었습니다. 유라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순간 거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호는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원하던 며느리 자리라면. 유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진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25년 동안 참았어요. 유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친정에 한번 다녀오겠다는 말에 뺨을 맞아야 하는 며느리라면 전 그런 며느리 하지 않겠어요. 유란아, 진정해.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화가 난 건 알겠지만 이건 너무 심하잖아. 심한 건 저예요, 어머니. 유란이 대답했습니다. 20가지 음식을 혼자 준비하고 며칠 밤을 새우고 손에 화상을 입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런데 친정 어머니 보러 가겠다는 말 한마디에 뺨을 맞아야 하나요? 시댁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좋아, 잘못했어. 진호가 말했습니다. 사과할게. 화가 나서 그랬어. 그러니까 이 종이는 집어넣고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유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25년 동안 당신이 저한테 한 게 이것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며 유란은 하나씩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밤낮 없이 일할 때도 도와주지 않았던 일, 아플 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던 일,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막았던 일들이 차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 건 다 부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 진호가 변명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폭력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유란이 반문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일방적인 희생만 요구하는 게 정상인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란의 말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막상 따져보니 전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혼자 계세요. 유란이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사세요. 그런데 전 단 한 번도 제대로 안부를 여쭤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정을 생각해서 저만 가정을 생각했어요. 유란이 답했습니다. 당신들은 제 희생만 생각하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란은 이제 모든 걸 다 쏟아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마음을 말했습니다. 진짜로 이혼하려는 거야? 진호가 물었습니다. 네. 유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럼 아이들은 어쩌려고? 아이들은 이미 다 컸어요. 대학생이 된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엄마가 맞고 사는 걸 보면서 뭘 배웠는지. 진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유란이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줘. 진호가 애원했습니다. 25년이 기회였어요. 유란이 답했습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유란은 방으로 들어가서 간단한 짐을 쌌습니다. 많은 건 필요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만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옷 몇 벌과 개인 서류, 그리고 가족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짐을 든 유란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거실에서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려는 거야?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친정이요. 유란이 답했습니다. 그동안 못 가서 죄송했어요. 정말 가는 거야? 진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네. 유란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친정은 못 가게 하셨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어디든 갈 거예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유란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그 집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밖은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추석 오후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유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숨을 쉬는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어디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친정이요. 유란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 미소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마음에서 나온 미소였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로 멀어져 가는 집을 바라보며 유란은 생각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집이란 건 단순히 몸을 맡기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쉴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친정까지는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유라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정리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늦었나 싶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나타난 딸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유라나? 웬일이야? 엄마. 유라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왔어요.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보고 무언가 달라진 걸 느끼셨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유란이 웃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요.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걱정했던 것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힘들었을 것 같다며 안쓰러워하셨습니다. 이제 자주 올 수 있을 거예요. 유란이 말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그럼 좋지. 그날 밤 유라는 오랜만에 친정방에서 잤습니다. 어릴 때 자던 그 방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감촉이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핸드폰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진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진호가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집에 돌아가자. 그가 말했습니다. 싫어요. 유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럼 조건을 말해봐. 뭘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혼만이 유일한 조건이에요. 진호는 포기하지 않고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도 왔고 시누이도 왔습니다. 하지만 유란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진호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유란이 워낙 단호했고 실제로 집을 나와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진호는 억울하다며 소리쳤습니다. 25년 동안 너 먹여 살린 게 나야. 왜 반을 가져가? 25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한 게 저예요. 유란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저도 노동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법원에서도 유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5년간의 가사노동과 육아, 그리고 폭력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혼이 성사되던 날, 유란은 법원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후회 안 해? 함께 온 언니가 물었습니다. 전혀요. 유란이 웃었습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늦었나 싶어요. 그 후 유란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친정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뭐든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먹고 싶은 음식, 보고 싶은 텔레비전 프로그램까지 모든 것이 자유였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이해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요. 딸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 보기 싫었어요. 엄마가 잘 결정한 것 같아요. 유라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훨씬 어른스럽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불화를 보면서 이미 많은 걸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일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집안일만 하다가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적응이 빨랐습니다. 25년 동안 집안을 관리하며 키운 능력들이 직장에서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동료애였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고 퇴근 후에 차를 마시는 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언니는 정말 용기가 있어요. 어린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라도 못 나올 것 같아요. 나도 그럴 줄 알았어요. 유란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주말에는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모녀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유란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동안 자주 못 와서.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이야. 그동안 너무 힘들었구나. 어머니는 딸이 겪은 일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전화로 얘기할 때마다 느껴지는 피로감, 점점 줄어드는 연락 횟수, 만날 때마다 더 야위어가는 모습을 보며 걱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어.
맞았습니다. 53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가끔 진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난 메시지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조가 바뀌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깨닫게 된 것 같았습니다. 집안일을 누가 하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런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닫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들 때문에라도 돌아오라고 했지만 유라는 거절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다 컸고 자신의 삶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 노릇 열심히 했어요. 유란이 시어머니께 마지막으로 인사드렸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으로 살고 싶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직장 동료들, 동네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인간관계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억지로 맞춰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였습니다. 언니 정말 달라졌어요. 오랜 친구가 만나서 말했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밝아졌어요. 유란도 느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얼굴이 예전보다 환해진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만드는 웃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혼자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 떠난 여행에서 자유로움의 참맛을 알았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제주도에서 보낸 사흘간의 여행은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평온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시간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공이야. 바다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짠내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돌아와서는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았습니다. 요가, 독서 모임, 요리 클래스까지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요가 클래스에서 만난 언니들과는 특히 친해졌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었는데 각자 나름의 인생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경험한 사람, 남편을 잃은 사람, 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중 한 언니가 말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니까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더 두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유란에게는 그런 순간이 왔던 것입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안 분위기 때문에 아이들도 어색했지만 이제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엄마, 결혼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딸이 어느 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인지 확인해야 해. 유란이 조언했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존중이 없으면 사랑도 오래가지 않아.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그런 걸 못 느껴봐서 안쓰러웠어요. 이제는 알아. 유란이 웃었습니다. 늦었지만 배웠으니까 다행이야.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같은 아내를 만나면 소중하게 대해야겠어요. 그런 말을 하며 자랐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유라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부모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보며 자란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독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호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처음에는 화만 냈지만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많이 후회하는 것 같아요. 아들이 전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안다고 해요. 하지만 유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후회라면 진작에 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유라는 우연히 길에서 진호를 마주쳤습니다. 많이 야위어 보였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지내요. 유란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나는 진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나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때 왜 그랬는지 저도 후회해요. 유란이 답했습니다. 더 빨리 결정하지 못한 것을. 진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혹시라도 돌아올 가능성을 기대했던 것 같았는데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잘 지내. 진호가 돌아섰습니다. 당신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유란이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대화가 끝났습니다. 유란은 더 이상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안타까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라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이혼 후 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취미들이 삶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았던 시간을 넘어서 유란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저녁 모임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언니, 재혼 생각은 없어요? 글쎄요. 유란이 웃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 굳이 필요할까요? 정말 그랬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모든 순간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물론 가끔은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좋았던 순간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추억들, 가족여행의 기억들은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얽매여 살 수는 없었습니다. 좋았던 기억은 간직하고 나쁜 기억은 교훈으로 삼을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더 중요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었을 때 유라는 진정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뒷바라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만들어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유란 씨 덕분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어요. 팀장이 치하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동안 아무도 유란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인정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승진 제안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주변의 격려로 용기를 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딸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도 엄마처럼 당당한 여성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유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변화가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희생하는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어머니도 딸의 변화를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밝아진 걸 보니 마음이 놓인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걱정 마세요. 유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정말 행복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행복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자극적이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 친구들과 나누는 수다, 혼자서 책을 읽는 조용한 저녁들이 모두 소중했습니다. 그의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맞는 추석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명절 준비로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간단하게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두 모녀가 함께 만드는 소박한 상차림이었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추석도 좋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유란이 동감했습니다. 차례를 지내며 유란은 돌아가신 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딸이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녁에는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과 딸 모두 엄마를 보러 친정으로 온 것입니다. 진호는 혼자 추석을 보내고 있을 것이었지만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만든 송편 드셔보세요. 딸이 직접 만든 송편을 내놓았습니다. 엄마한테 배운 대로 만들었어요. 모양은 어설펐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라는 한 입 베어물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런 소박한 행복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습니다. 맛있다. 유란이 웃었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네. 그날 밤 가족들이 다 돌아간 후 유라는 혼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도 설거지나 청소를 했을 텐데 이제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한가위 보름달이었습니다. 달을 바라보며 유라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부엌에서 혼자 명절 음식을 준비하며 지쳐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1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직장 동료로부터였습니다. 언니, 추석 잘 보내세요. 다음 주에 새 프로젝트 이야기 나눠요. 일상의 연락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함께 일할 동료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요가 클래스 언니들이 보낸 단체 메시지였습니다. 모두들 추석 잘 보내세요. 다음 주 모임 때 명절 이야기 나눠요. 이런 작은 연결들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관계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며 유라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고. 2년 전만 해도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평생 그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뺨을 맞던 그 순간, 이혼 서류를 내던진 그 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고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용감했구나. 유란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할 일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선선한 가을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간단한 아침을 먹고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추석 연휴라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조용한 거리가 평온했습니다. 단풍이 조금씩 들기 시작한 나무들을 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동네 할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날씨가 좋아서요. 유란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자유롭고 좋아요.
할머니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혼자 사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란에게는 전혀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책을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읽는 소설이었는데 주인공이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유란이 위안을 받았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정말 재미있었어요. 밤에도 우리끼리 명절 보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유란이 동의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지내실까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도 나름대로 적응하고 계실 거야. 유란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걱정 마. 이제는 진호에 대한 원망이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걱정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명절이 지나서 한산한 시장이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요즘 정말 좋아 보인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가 봐요. 유란이 답했습니다. 그래,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어떤 겉모습보다도 마음의 평화가 중요했습니다. 지금의 유란은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저녁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차를 마시며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시작한 일기 쓰기였는데 하루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의미 있었습니다. 오늘도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였다. 작은 일상들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앞으로도 이런 평범한 행복을 지켜나가고 싶다. 일기를 쓰며 유라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더욱 기대된다는 것을. 그날 밤 유라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한 채로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잠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꿈속에서 유라는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자유롭게 걸어가는 꿈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막지 않았고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껏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유란의 삶이었습니다.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유란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을 아쉬워할 뿐이었습니다. 명절상 위에서 시작된 그 사건은 유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뺨을 맞던 그 순간이 오히려 자유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친정은 못 가게 했지만 결국 유라는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더 이상 유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유란에게는 진짜 집이 있었습니다.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자신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집이 생긴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